네, 제가 사용하는 주제는 이제 오랫동안 2011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원형에 대한 그 형태를 가지고서 줄곧 사용해 왔고, 주제는 이제 그때그때 제가 위치한 장소라든지 또 그 시간에 따라서 주제의 내용은 변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매체적으로는 주로 페인팅 매체를 쓰기는 하는데, 또 그 매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매체들을 사용을 해서 2011년부터 사용했던 그런 매체들은 페인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조형 작업들도 있었고 설치 작업들도 있고, 또 제가 주로 섬유예술에 관계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또 섬유에 관계되는 그런 자수 작업이라던가 이런 작업들도 섞여서 여러 가지 매체를 다루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공부의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부 과정은 섬유예술을 전공을 했고, 또 제가 학부에 섬유예술을 전공할 때 당시에는 저희가 굉장히 그 영역 구분이 확실할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예적 측면의 섬유예술을 순수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졸업을 이제 1995년도에 그 학부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할 당시에 드는 생각이 나는 왜 그 미술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림도 좋아하고 뭔가 만드는 조각 작업도 좋아하는데, 나는 왜 오로지 이 섬유예술에 관계되는 기법들만 사용해야 해서 그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물음이 들면서 앞으로의 공부는 어떤 쪽을 하는 게 좋을까? 나는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 미국에 있는 시카고 예술대학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 모든 부분에 오픈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진학을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끝내면서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왜 순수와 어떤 디자인 영역, 산업 영역이 나눠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현장에서 내가 이제 그 쓰임이 있는 역할을 하는 작가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순수 영역이 과연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순수 미술이라는 부분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섬유예술을 공부했고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순수 쪽에서 그 MFA를 끝내고, 그 다음에 벨기에에서 학부 과정으로 패션을 다시 공부하고, 이제 런던에서 MA로 패션을 다시 마스터 과정을 끝내게 됐죠. 일단은 제가 그 시카고 예술대학에 유학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9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94년도, 9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호암아트홀에서 그 장욱진 작가의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욱진 작가뿐만이 아니라 박수근 작가, 이런 여러 한국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장욱진 작가를 알게 됐고,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자화상이라는 작업이었는데,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 노란색 그 전체 그 백그라운드로 칠해진 그런 작업이었고, 그게 그때 당시는 제가 학부를 졸업한 상황이고 어린 나이였는데, 그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 시절 동안에 강가의 아뜰리에라는 책을, 이제 저희 언니도 미술을 하는데 아마 언니가 소장하고 있었던 책이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시절에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뭔가 언어적 답답함이라던가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책을 그냥 열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무언가 소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하는 사색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기억하면 그때 이제 있었던 집에서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책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옥진 작가의 책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장옥진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침없는 얘기들 혹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얘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서 그런 답답함을 솔직히 누군가가 얘기하는 글을 통해서 해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에 제가 초대받으면서 왜 저를 셀렉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질문의 내용과 유사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장옥진 작가의 심플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장식하지 않고 또 본연의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부수적인 어떤 표현들보다 핵심적인 표현을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삭제하게 됨으로써 남겨야 되는 한 가지만 남게 되니까 그 부분들은 작가 자신의 표현하고 싶은 본성이 되고 그것은 작업과 작가와 아주 밀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매체들을 다루고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항상 수련의 과정 동안 생각했던 거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남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게 됐는데 2009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삶이 어떤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 작업을 하게 됐을 때에는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무언가 끊임없이 봐도 새로운 어떤 것은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작업을 하는 시간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원형이라는 형태를 찾게 되고 그 원형 안에 이 원형이 변형되면서 또 다른 모양을 생성하면서 생각해내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연결시켜서 표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장옥진 작가의 심플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본질적인 부분들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번 7월이 생일인데 그러면 만으로 50살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0살을 요즘에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는 삶의 1분기를 끝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전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어떤 1분기의 회고전 같은 그런 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전시 이후에는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또 대중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해 동안 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작업했던 그런 작업들을 보여주게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주제들을 담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담고 있는 그런 페인팅 작업들하고 또 2011년도에 시작하면서 제가 그 원형을 토대로 한 메탈 피스들의 설치 작업들이 있는데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해서 그 작업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어떤 매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확산시키면서 보여주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제가 그 섬유예술을 전공하면서 어떤 실이라던가 그런 섬유의 직접적인 재료들을 다뤘는데 그런 재료들을 토대로 한 자수 작업의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컬렉트 돼서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작업에 접근하는 태도인 건데, 어떤 작업이든지 저는 순수의 작업이든지 디자인의 작업으로 이제 구분지어서 생각한다면 그 둘은 그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항상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서 그 얘기를 하면, 저는 모든 방식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미술은 어떤 순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나 색이나 어떤 그 매체나 이런 거를 다룰 때 그 매체를 다루면서 제 자신이 순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색이라던가 형태라던가 이런 과정들을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과정에서도 여러 단계의 실험을 거치고 또 여러 단계의 어떤 레이어층을 만들면서 그 안에 그동안의 작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사색의 단계라던가 또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누적시키는 그런 행위의 반복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어떤 평가나 외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순수 예술도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디자인도 하고 있고 또 공예 쪽의 파트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적층되어 있는 어떤 레이어층을 보지 않고 어떤 서페이스의 평면적인 어떤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은 처음에 접하다 보게 되니까 그 작가의 백그라운드와 또 그 표면적인 형식에 집중하게 돼서 그것이 어떤 잘 정리된 디자인의 작업으로 오인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상상의 공간인 거죠. 그 예술의 매체를 통해서 제가 어떤 대상을 모방한다기보다 어떤 공간 안에서 드는 상상을 어떤 예술의 매체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형식이나 형태가 아니라 가장 변하지 않는 형식에서, 변하지 않는 형태에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얻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 계속적으로는 원형의 형태를 쓰고 있고 또 형식에서는 유사한 형식을 쓰고 있지만 그것이 품고 있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때 상황에 혹은 그 장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혹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이 작업실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공간도 사람처럼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 생각들을 조금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더 그런 상상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2분기의 작업들은 좀 전통을 베이스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아주 전통의 어떤 기법이나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답습한다기보다 아마 저만의 다른 해석으로 전통을 표현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미나집이라던가 이런 그 자료들을 보면서 상상을 조금 더 가중시켜 가고는 있는데 사실 저도 뭐가 될 건지는 작업이 들어가고 또 결과물을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드는 생각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어떤 작업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작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